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발 이식의 생착률,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심었을 때 몇 프로가 생존해서 1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느냐, 이게 생착률,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절개와 비절개 수술을 할 때 이게 생착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변화했고 앞으로도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클래식하게 수술했던 게 이제 절개식인데, 절개식의 생착률도 논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죠. 70%, 80%, 90%. 그건 수술을 하는 수기의 기술이나 아니면 어시스턴트의 기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8, 90% 정도를 보고 있고, 통상적으로 5년에서 한 10년 전에는 비절개의 생착률은 절개보다 못하다는 통설이 있어서 비절개를 좀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절개의 생착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절개와 거의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생착률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절개를 할까 비절개를 할까 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생착률이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는 절개를 할까 비절개를 할까를 정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비용이 비절개에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머리가 약간 더 많이 보일 수 있다, 아니면 깎은 부위가 보일 수 있다, 뭐 비절개가 약간 더 보일 수 있죠. 그리고 흉 남는 게 싫다, 그 다음에 아픈 거 싫다, 칼 대는 거 싫다, 또 깎는 거 싫다, 이렇게 본인이 사회생활 할 때 불편한 점, 그렇지 않은 점, 그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공포심에 따라 가지고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개를 할까 비절개를 할까 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는 생착률은 아니고요, 본인이 하시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고, 대체로 비절개는 뒷머리를 좀 깎고 하는 게 생착률이 높기 때문에 뒷머리를 깎고 해도 본인이 생활하시는데 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난 칼 대는 게 정말 싫은지 좋은지, 뭐 이런 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절개나 비절개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가지고 난 이게 좋은데 어떻냐를 전문의하고 상의한다면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절개와 이제 비절개가 언제나 나눠지는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난 절개를 하고 싶은데 절개로 수술하는 경우가 과연 사회생활 할 때 좀 더 많이 불편하고 관리하는 게 좀 더 어려운가 하는 문제죠. 절개는 예쁘게 잘라가지고 예쁘게 꿰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죠. 꺼져 하루 붙이고 띄어냅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만 길다면, 저 정도만 길어도 이 표시가 나지 않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드레싱을 하게 되죠. 머리를 감고 드레싱을 다음 날부터 머리 감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소독을 하는 건 절개나 비절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절개는 머리를 대체로 깎고 하나씩 뽑아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많이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아픈 거는 절개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진통제가 아주 좋기 때문에 들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술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둘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좀 더 불편하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비절개가 뭐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머리 깎은 부분이 노출이 돼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 다니시든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비절개를 생각하고 오셨다가 절개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절개는 오히려 더 표시가 나고 절개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수술을 하고 나서 많이 손이 가야 된다, 이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개 자체가 뭐 소독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절개나 비절개나 머리를 감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크게 손이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수술한 부위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수술을 절개나 비절개나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들어오는 질문이 모발 이식을 하면 탈모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죠. 이제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공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정답을 다들 알고 계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발 이식은 그 부위가 죽을 때까지 빠지지 않는 건 맞지만 그 위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과 성질이 다르고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약한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남성 호르몬의 컨택을 계속 받는다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 이 문제는 가장 크게 대두가 되죠. 젊은 분들은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약간 연세가 들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탈모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젊은 분의 M자는 거기만 수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왜냐하면 뒷머리를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앞에 심고 뒤에 빠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프로페시아라든지 아니면 아보다트 계통의 약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의 머리를 M자를 메꾸고 그 뒤쪽을 약을 써가지고 방어를 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는 머리카락과 기존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른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해도 뒤쪽 머리는 탈모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수술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막도록 약을 잘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